여러분은 이미 여러 강의에서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사용해 보면서 이걸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기사에서 한 대학생이 교양 수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글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교수는 학생의 글에서 생성형 AI 사용이 의심된다며 별도의 설명 없이 점수를 감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사전에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내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암암리에 사용해 높은 성적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한 학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대학에서는 어떨까요? 2023년 프랑스의 파리 정치 대학인 시앙스포는 교수의 감독 없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과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과목 낙제는 물론 학교 재적이나 프랑스 전체 고등교육 시스템에서의 퇴출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정보의 정확성과 검증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생성형 AI 사용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을 때 학생이 자신의 책임 범위와 학습 전략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 활용 규정과 책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학생들도 책임과 활용 범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규정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나 보고서처럼 실제 학업 상황에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AI 활용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대학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규제를 공개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2022년 챗GPT가 등장하고 나면서부터 2023년도부터 각 대학별로 생성형 AI 사용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 규정에 등장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 및 출처를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대학생이나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했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대학의 규정에서는 본 과정 유닛 코디네이터가 생성한 AI 도구 사용을 허용한 경우 제출물에는 사용한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설명, 도구 이름, 버전, URL 등의 사용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생성형 AI를 학습 보조로 활용하더라도 사용 사실과 방식, 도구 정보를 학생이 스스로 기록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및 기밀 정보 입력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보안 규정입니다. 생성형 AI 도구의 개인정보나 미공개 연구자료, 기관의 기밀 등을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는 대학원생 및 지도교수는 생성형 AI 도구에 민감하거나 기밀 기관 데이터를 입력해서는 안 되며 승인받지 않은 생성형 AI 도구의 학술적 이용은 학업행위 규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지 생성형 AI 사용 여부만은 따지는 것에서 넘어서서
어떤 도구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까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업 대체 금지 및 학습 보조 도구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밀접한 규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은 생성형 AI가 과제나 시험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대학생 스스로 학습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사용은 학업 성실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내용을 학생이 자신의 작업물로 제출하는 것은 학업 부정 행위이며 교육의 핵심 가치를 훼손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적절한지 또는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 명확한 경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증 책임 및 부정행위 방지 규정입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오류나 편향, 그리고 환각에 의한 허위 자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생 또는 대학 연구자가 직접 그 결과물을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코넬 대학교에서는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과제에서 허용되든 금지되든 여러분들은 코스 정책 그리고 본교의 학업 성실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과제용으로 어떤 도구가 생성형 AI에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교수자에게 문의하세요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제출물이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사용한 경우 그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검증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의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태도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승인된 도구 및 도구 사용의 기록 및 보고라는 규정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생성형 AI 도구 사용 시 단순히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기록하거나 또는 그 기록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여 과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도구의 기여 정도를 인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사용을 적절하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표절로 간주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이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며 도구 사용 기록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구의 결과물, 즉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내가 만든, 내가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 어떻게, 어떤 분량만큼을 기여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이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했을 때 내가 이걸 얼만큼 나의 결과물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즉 학업적 책무성으로서 내 이 결과물에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발표한다라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에서도 2023년도에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요. 그 방향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형 AI는 새로운 학습 도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생성형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봐야 한다라고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는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과제나 학습을 대신하게 하는 목적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생성형 AI 도구는 학습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생성형 AI의 정보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항상 정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 모두 정보의 사실성과 편향 가능성을 염두하고 그 결과가 정확한지를 교차 검증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와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서 생성형 AI 서비스가 개인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생이나 교수자 모두 개인정보나 연구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성형 AI의 활용은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합의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교 강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지 또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각자 준수함으로써 강의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롭게 업데이트 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학습자로서 학습자의 책무성을 지키기 위해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대학 생활에서 특히 학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역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아이디어 탐색과 브레인스토밍 단계입니다. 이 영역은 실제로도 대학생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챗GPT나 클로드, 노트북 LM과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대학생들이 새로운 주제를 찾을 때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 논문 주제나 또는 보고서의 주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 생성형 AI에게 땡땡땡 분야에서 최근의 연구 경향이나 또는 주제의 트렌드를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최신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그 관점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의 사고를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는 어떤 정답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수업 자료나 여러 가지 논문과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레그 기반의 서비스인 퍼플렉시티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은 긴 컨텐츠를 빠르게 구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 기능을 통해 강의 자료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복습하거나 또는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읽기 전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퍼플렉시티와 같은 레그 기반의 서비스는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강의 자료나 또는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정보 검증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요약한 내용만 보고 학습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은 복습의 시작점이고 진짜 학습은 그 이후에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확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므로 내가 직접 요약을 해서
그 요약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해 보거나 반대로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다시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글쓰기의 보조 기능인데요. 즉, 문장을 교정하거나 표현을 개선하거나 번역을 보조하는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머리나 디플의 라이트 기능 또는 챗GPT의 글쓰기 기능 등을 이용하면 문장을 더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과제 작성 과정에서 초안의 문장을 다듬거나 보다 명확한 표현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대학생 고유의 사고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교정은 AI가, 내용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원칙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글쓰기에서 어떤 개요를 가지고 어떤 주장으로 글을 쓸 건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학습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제에 있어서는 생성형 AI에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스스로 글의 구조와 논지를 세우고 생성형 AI는 내가 만든 글의 초안이나 중간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제공받는 형태, 즉 표현을 보완하는 보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학습 목표에 맞는 올바른 활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공한 도구들은 사고를 확장하거나 정보를 구조화하거나 또는 글쓰기의 품질 향상이라는 여러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각각의 도구들을 여러분들의 학습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성형 AI가 나의 생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즉 나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자료이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과정은 특히 생성형 AI의 도움을 체감하기 가장 쉬운 분야 중 하나인데요. GitHub의 코파일럿이나 챗GPT의 코드 기능 또는 리플릿 AI와 같은 여러 코드 생성 및 검토 기능들은 내가 작성한 코드의 오류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는 경우 프로그래밍에서 제공하는 복잡한 오류 메시지가 있을 때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자나 또는 다른 동료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생성형 AI에게 이 오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 라고 요청한다면 이런 다른 사람에게 요청했을 때의 시간적인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코드의 기능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줘 라든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추천해줘 처럼 내가 작성하는 또는 내가 작성해야 되는 또는 누군가 제공한 코드의 이해를 넓히는 질문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그대로 제출하면 학업 성실성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드 역시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해보고 출력 결과를 확인해보고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성형 AI가 코드를 대신 작성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코드를 이해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학습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데이터 분석 학습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계 개념이나 분석 과정은 처음 학습할 때 난이도가 높은 영역인데요. 챗GPT의 데이터 분석 기능이나 구글 콜앱에서의 AI 기반의 코드 설명 기능은 이런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의 차이를 설명해줘 라고 요청하거나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약해줘 또는 이 코드에서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설명해줘 와 같은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을 통해 여러분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분석 결과나 모델 해석의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는 잘못된 해석이 실제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대신 분석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교육적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 학습에서도 생성형 AI는 강력한 보조 수단이지만 그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반드시 사용하면 안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제나 평가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용입니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에세이나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대표적인 학업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 여러 대학에서도 생성형 AI로 작성된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들이 실제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시험 문제를 생성형 AI에게 넣어 답을 얻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여러 대학들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사용입니다.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참고 문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이런 허위 인용이 들어가면 학술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나 실험 결과처럼 보이는 허위 내용을 생성형 AI로 만들어 제출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여럿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연구 조작에 해당되며 학업 및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와 기민정보 유출 위험입니다. 생성형 AI 도구는 개인정보 보호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 학번,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나 연구 과정에서의 여러 내부 자료들을 직접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 대학과 기업에서는 자체 내부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그대로 챗GPT에 입력해버리는 바람에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진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보안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 없이 생성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사용입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특히 프로그래밍 과제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코드를 학생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제로 제출하면 겉보기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생성형 AI 출력물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제출한 셈이 됩니다. 실제 법률 분야나 의학 분야에서도 생성형 AI가 만든 그럴듯한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대로 인용해서 문제가 된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잘못 사용하면 학업의 성실성, 연구의 윤리, 개인정보 보호, 학습 안정성을 모두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성형 AI의 금지 영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사용하는 태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실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해 기반의 활용입니다.
생성형 AI가 제공한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원리나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명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코드나 문장을 직접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학습이 아니라 단순 대체입니다. 과제 제출 전엔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 기록과 출처의 투명성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입력을 넣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학업 성실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결과의 검증과 비판적 사고입니다. 생성형 AI는 매우 자연스럽게 틀린 내용을 생성하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를 바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학습 목표 중심의 활용입니다. 생성형 AI는 여러분을 대신해 사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과제의 본래 목적을 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때 가장 큰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활용 규정과 원칙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대학마다 발표한 생성형 AI 사용 규정의 공통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어떤 과목에서는 허용되고 어떤 과목에서는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성형 AI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 및 방법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과제 대체나 가짜 참고 문헌 생성, 시험 사용과 같은 금지 영역은 학업 성실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체크리스트는 앞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성형 AI가 제공한 정보의 사실성 검증, 사용 기록의 투명성, 과도한 의존성 방지 등이 여러분이 지켜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여러분의 학습을 대신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이해를 깊게 만들어주는 증강 도구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보다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